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스터디입니다. 오늘 분석할 코인은요, 헤데라라는 HBAR이라는 코인이고요.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코인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코인스터디 채널에서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 종목 추천, 문자 이런 거는 일절 안 하니까요.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 가서 보시면 좋겠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 이제 안 하시죠? 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HBAR 코인은 저도 소액이지만 많지는 않지만 소액이지만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코인을 알아보면요. 레이어 1 코인이에요. 레이어 2가 아니라 레이어 1이라는 거는 이제 자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들은 말씀 자세히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레이어 1 코인이고 거버넌스 카운슬이 좀 화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멤버가 괜찮았어요. 지금 헤데라 이렇게 검색하셔서 마켓캡에 검색하셔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웹사이트 있거든요. 웹사이트 눌러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웹사이트 나옵니다. 웹사이트에서 쭉 내려서 봤는데 뭐 메인넷 어카운트 얼마나 만들어져 있냐, 이거는 뭐 24시간 트랜잭션 얼마나 되냐, 요거는 뭐 합의까지 닿는 시간을 이야기한 거고요. 3.46초 걸린다네요. 뭐 요런 등등등등 요런 내용들이 이제 자기네 이제 헤데라에 대한 뭐 네트워크를 홍보하는 내용들인데, 좀 유익 있게 본 부분이 여기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도 꽤 많이 있어요. 보시면 구글, LG, 델, 뭐 IBM, 뭐 여기 신한은행도 보이고 꽤 많이 있죠. 우리가 흔히 봤던 기업들이 꽤 많이 있고 체인링크 랩스도 있네요. 이런 이 회사들이 지금 거버넌스 카운슬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거버닝 카운슬에 포함이 돼 있고, 협업도 굉장히 조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이 친구들이랑 이제 파트너십 맺고 같이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나 좀 봤더니,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유튜브도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보면 영상 같은 걸로 이제 NFT 만들고 팔고, 이런 거를 이제 이 회사들에서 NFT를 만들고 팔고 할 때, 헤데라라는 블록체인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동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사고팔고 거래가 일어나고 제공을 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툴을 헤드락 걸 쓴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파트너십이 좀 견고하게 잘 돼 있더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탄소 관련 내용인데요. 뭐 ESG 관련한 부분이겠죠. 탄소 배출이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이 친구들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트랜잭션마다 0.00003kW밖에 안 쓴다.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랑 혹시 몰라서 미디엄이나 뭐 레딧 다 가서 확인해 봤는데 커뮤니티나 이런 활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높은 것 같이 보여가지고 좀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자체만으로 보면. 근데 물론 이제 GC가 좋다고 화려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코인이 성공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GC가 엄청 화려해도 망하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놓고 보기엔 그러나 좀 부족하나 여러 가지를 다 따졌을 때 이게 좀 가산점이 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켓캡 보면은 지금 36이거든요. 36위로 이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시총이 좀 무겁다 보니까 가격 상승세 혼자서 올라가는 그런 거 좀 그런 그림은 힘들겠죠. 가격 상승 제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토크노믹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발행량 100% 완료된 거 보이시죠? 유통량이 71% 정도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HBAR 코인을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토큰들이 있고 여기가 원래 발행, 그리고 여기가 미발행이에요. 그리고 발행 중에서도 여기가 유통, 여기가 미유통이에요. 근데 여기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계속 찍어내서 미발행이 발행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0이라는 거는 이 넘어올 게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제 미유통에서 유통으로 풀리는 이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데 유통량이 71이라는 거는 미유통량이 29라는 거고 미유통량이 29라는 거는 여기에 락업 걸린 물량들이 이만큼이나 30% 정도나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게 뭐 신생 코인도 아닌데 어, 꽤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코인인데도 락업이 꽤 많이 남아 있다는 거는 앞으로 이게 풀리면서 가격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이유는 코인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개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떨어지겠죠. 이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락업 물량이 조금 있다는 거는 약간 아쉽게 보여지나
그래도 인플레이션율을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율이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0이라는 거는 여기에 락업 걸려 있던 게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앞으로. 이제 넘어오는 게 이제 이게 얼마나 넘어오는데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인플레이션율을 찾아본 겁니다. 인플레이션율을 확인하려고 이제 현재 시점, 1년 전 시점, 3년 전 시점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가격과 시가총액을 분석하면 나오거든요. 해봤더니 이제 3년 동안엔 62%, 연간 62%였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에는 10%.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에 무지막지하게 찍어낸 거예요. 여기서. 여기부터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무지막지하게 찍어낸 거고, 여기는 지금 정작 별로 안 찍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10%니까 엄청 조금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은 그나마 조금 방어력이 괜찮았다. 아무래도 찍어내는 동안에 하방 압력이 더해졌겠죠. 이게 가격을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찍어내면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더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분석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추세선 채널 매물대 피보나치 이렇게 확인을 할 건데, 우선 매물대는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찍어놨어요. VP를 찍어놨고, 위에서부터 VP 한번 찍으면서 볼게요. 이 정도는 이미 찍었으니까 여기까지 내려보면은 이 사이에도 여기도 물량이 꽤 있네요. 여기도 물량이 꽤 있고 많진 않지만, 왜냐면 이렇게 쭉 내려서 여기까지 당겨 보면은 이제 아래쪽에 좀 많이 있죠.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좀 적어요. 이 부분은 좀 적고 아래쪽이 좀 많고, 다른 코인들도 보통 이런 모양이죠. 밑에 가면 갈수록 아랫부분이 POC 값으로 매집 평단가로 수렴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거래가 많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이 부분 정도는 조금 유의 깊게 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 하방으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저항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채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채널은 뭐 별다리 크게 보이는 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채널이 있다. 이런 채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가격을 내린 다음에 이거 하락 플래그 패턴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그 다음에 내리꽂는 그림으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에요. 이거는 유의를 하셔야 돼요. 차트 공부 같은 거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베어 플래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 이렇게 깃발 모양으로 생겼죠? 지금 이게 막대기고 이게 깃발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하락 중간에서 중간중간 계단식 하락할 때 나오는 패턴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근데 그럴 확률은 상당히 낮겠죠. 이유는 우리는 지금 불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불장을 앞두고 얘 혼자서 이렇게 내려가는 일은 확률적으로 좀 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매집하는 중간에 이 형태를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 계속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채널을 만들면서 움직였죠. 이런 식으로 채널 이론에 딱 맞는 움직임이에요. 여기 가운데 찍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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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트랩 하나 없이 깔끔하게 채널을 만들어 줬고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여기서 선 하나를 그으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으로 모아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점은 내리고 저점은 올리고 하면서 삼각수렴의 형태로 매집을 한 다음에 여기서 꽤 높은 거래량과 함께 시세를 주기 시작했다. 높은 거래량과 함께. 근데 이 탈출할 때 삼각수렴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좀 많지 않았다는 건 조금 아쉽지만 이 뒤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데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로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피보나치 한번 찍어볼게요. 우리가 이게 POC 값 찍어놨는데 피보나치랑 얼마나 연결이 되나, 이게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피보나치를 이렇게 찍어서 주요 구간이랑 또 겹치는 게 있나 보려고 했더니, 여기 지금 아까 찍어놨던 우리 VP 값이랑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꽤 있었죠.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있었죠. 이 매물대랑 지금 618 구간이랑 좀 겹쳐지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사이 구간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노멀 차트로 한번 바꿔보면요. 우리가 봤던 건 로그 차트고 이건 노멀 차트예요. 노멀 차트로 바꿔보면 요 구간도 이렇게 겹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18 구간이랑 이제 로그 618 구간이랑
이 고점에서 2021년도에 던졌던 이 가격이랑 겹쳐지는 거 볼 수 있죠. 오른쪽 보시면 매도 평단가 써놨죠, 제가. 그래서 이런 구간은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는 한 번씩 덜어주고, 물량을 좀 덜어주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손익비를 고려해서요. 그럼 이렇게 이제 가격 분석은 이 정도 하고요.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 얼마나 했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찍어 보면은 83% 정도 됩니다. 83% 정도 하락했다는 거는 평균이랑 그냥 비슷한 수준이에요. 평균이랑 비슷한 수준이고 가격이 최근에 조금 떨어졌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평균치는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전고를 돌파한 코인들은 제외하고 아직 이렇게 밑에 가격대에 있는 것들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집 평단가 대비 얼마나 상승했냐? 64% 상승했다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64% 올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다른 코인의 평균치보다는 조금 낮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매집 평단가 여기면 여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여기 와 있다. 그건 아마 최근에 조금 하락했기 때문에 발생한 갭 정도로 추정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왔는지 우리는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그러면 이제 우상향 여부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마켓캡 가서 올타임으로 찍고 일반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로그로 찍으면 또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보면 저점을 확실히 올리고 있는 게 느껴지죠. 고점은 이제 이쪽 전에 2018년, 17년 이때 불장에 대한 데이터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을 지금 25년도에 갱신해 준다면 아주 예쁜 우상향이 되겠죠. 그래서 반쪽짜리 만점이지만 만점은 만점입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명확히 올려준 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좋음이라고 일단 표현을 해뒀습니다. 고점을 내리거나 하진 않았으니까요. 이어서 거래량 분석, 수급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매집 구간의 거래량 얼마나 샀는데, 이 구간에서 얼마나 샀냐를 보는 건데, 시총 대비 860%래요.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은 이만큼 샀는데, 얘는 이만큼밖에 안 샀다는 거예요. 시총에 대비해서 따져보면.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 평균이 2600인데, 이 친구는 860이라는 거는,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매집 형태는 그렇게 좋지 않다. 여기 뚫고 나가는 형태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안에서의 실제 매집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아무래도 시총이 좀 무거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매집 기간은 20개월이고 평균 17개월에 비하면은 그래도 3개월 정도는 긴 편이다. 매집 기간이 길다는 거는 어느 정도 매집의 질은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질이 높다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이 긴 만큼 여기 물린 개미들한테 던질 시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집 평단가 보면은 표시해놨죠. 0.061달러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요거는 시간에 따라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볼륨 프로파일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가격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고요.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추정이 되고 만약에 이게 이대로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매집 평단가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매수 자리는 사실 이 정도였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떨어지거나 올라간다고 바로 사지 말고 매집 평단가 근처에 와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걸 보고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요 근처는 좀 괜찮은 매수 자리가 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놓친 분들은 이제 놓쳤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뭐 갑자기 이제 포모 풀매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한 거를 토대로 매매 계획 세우기 전에 데이터를 그냥 간략하게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토크노믹스 자체는 지금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인플레이션이나 유통량이 남았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오케이. 가격 분석 보면은 하락률 뭐 그좀 일반적인 수준이고 매집 평단가 대비 상승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갈 때 조금 더 올라갈 확률도 있겠죠. 또 우상향하고 있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좀 많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좋은 코인들은 보통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 분석문 보면은 이제 매집량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안 좋고요. 근데 매집 기간 오케이. 매집 평단가는 뭐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제가 아까 초기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요거에 좀 높은 점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기업들과 파트너십 이게 뭐냐면 실적이거든요. 실적.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을 보통 보면은 뭘 하겠다가 많아요. 저 이렇게 하겠다. 백서도 그렇고 로드맵도 그렇고 뭐 커뮤니티 하는 말도 그렇고 뭐 하겠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하겠다가 아니라 자, 했다가 있는 거죠. 했다. 우리는 했는데 이미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실적을 좀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나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하겠다 공수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좀 의문인 경우도 많아요. 시총이 높은 코인들도 이런 공수표만 던지고 나중에 쥐도새도 모르게 잠적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2, 3년 동안 유튜브, 뭐 트위터, 뭐 아무 그거 없다. 개발이나 이제 진전 현황이 없다가 갑자기 불장 근처 되면 또 갑자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올리면서 여러 군데 뭐 파트너십해서 뭐 하겠다 이 공수표 남발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적어도 아직 지금만 봐서는 파트너십이 꽤 괜찮게 약간 뭐 기업형 블록체인으로 발전할지 뭐 방향은 모르겠지만 꽤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좀 가산점을 부여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지금 매매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25년 불장을 대비하고 있는 불장의 입구예요. 불장 입구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맞고요. 매수가 맞고 지극히 요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매수를 위한 매도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코인 갖고 있는 걸 던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내가 그때 평당가가 얼마였는데 이러면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실 거기 때문에 매수 관점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는 걸 좀 감안을 하고 들으세요. 우선은 매수 계획은 0.61달러라고 적어놨죠. 여기 VP 확인하고 시기를 고려해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현재가로 만약에 포모가 오면 현재가로 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총알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1억이 있고 5천을 투자할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뭐뭐 사고 나는 이 Hbar 헤데라 코인이 엄청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한 200만 원 정도 투자를 할 거야. 시총으로 보면 이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200만 원 정도 투자를 한다면 여기서 100만 원 혹은 50만 원 정도만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가 정찰병.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이때 100만 원 추가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이만큼 손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길게 봤을 때 만약에 여기를 안 태우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나는 100원도 못 버는 거예요. 100원도 못 버는 거기 때문에 이 여기서에 발생하는 요만큼의 손실, 여기서 여기 하면은 지금 하락 얼마나 되죠? 찍어 볼게요. 여기서 여기 하면은 한 35%, 40%라고 칠게요. 자, 40% 하락이면 내가 100만 원 샀던 게 여기 찍으면은 지금 뭐 60만 원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100만 원 추가로 사면 나는 1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만약에 10배 먹으면 1600이 되는 거고요. 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160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이 과연 큰 거냐? 이거는 하나도 안 크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내 잔고에 마이너스 40만 원 찍혀 있는 걸 괴로워서 못 견디면 이 1600만 원어치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된다. 요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소액만 담고 밑에서 추매하는 게 가장 안전한 전략이긴 하나, 만약에 포모가 오시다면 아니면 현금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지금은 매집하는 기간이 맞기 때문에 마이너스 몇 프로 될 거 감안하고 그냥 여기서 현재가로 조금 긁어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볼륨 프로파일을 확인하고 여기 써놓은 거는 말씀드렸죠. 떨어질 때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바로 막 사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고 나서 올라간 다음에 지지받는 거 보고 떨어지고 나서 올라간 다음에 지지받으면서 여기 볼륨 프로파일 확인을 한번 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있으면 여기서 사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면은 볼륨 프로파일이 이대로 있지만 여기 위에서 지지받는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오면 여기서는 좀 매수가 괜찮겠죠. 그러니까 조급하게 내려간다고 여기 막 이렇게 실시간으로 막 떨어지는데 이거 담아야 돼 이렇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떨어지는 칼날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재가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이제 0.61달러 여기 매주 평단가 근처에 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려놨던 여기 요 추세선 있잖아요. 요 추세선이 조금 예쁜 게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여기 뒤에도 계속 이어지겠네요. 여기까지도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게
여기 좀 겹쳐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적으로 얘가 하방으로 좀 준다면, 물론 채널 이론에 따르면 이 친구가 여기서 벽을 맞았기 때문에 중단까지는 와주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근데 불장인 이슈를 감안하면은, 시기를 감안하면은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확률적으로는 여기 중단에 이렇게 걸쳐질 확률이 높고, 걸쳐진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여기까지 갈 확률도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매수를 받으면 편안하겠죠. 요런 그림까지 감안하시면은, 요렇게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가, 요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기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시기를 고려하라는 거는 우리가 데드라인으로 2025년 9월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9월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매수 괜찮은데, 여기서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한 달 있다 팔아야 되는데, 이건 바보죠. 지금 다른 코인들 다 이렇게 갔는데, 얘도 갔다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매수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요. 요거를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매도 계획을 세워보면은, 우리가 아까 POC랑, 여기, 6189 구간 이렇게 표시해둔 여기가 이제 TP가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겹쳐지는 구간이긴 한데, 손익비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려서 여기 먹는다고 해도 뭐 3배? 3배 정도 되고, 만약에 현재가로 해서 여기 먹는다고 치면 2배예요. 본전도 안 나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오히려 불장을 이제 대비하는 자세로 봤을 때는 안 털고 물량을 갖고 있다 위에 올라가서 파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선택사항도 아니고 여기서 그냥 안 팔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지워 놓고요. 올라가다가 이제 매도 평단가랑 618이 있는 구간 여기죠. 0.37달러에서 한번 익절을 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여기가 지금 1대1 구간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요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피보나치 확장으로 지난 매집 단가, 그리고 지난 매도 단가, 그리고 이대로 끌어서 이번 매집 단가 이렇게 찍어서 보면은 1대1 구간이 여기 근처에 0.72달러, 그래서 1대1 정도 간다고 예상을 하면, 만약에 얘네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는데 이번에 매집한 거 정도로, 이런 정도의 양으로, 이 정도의 토크노믹스나 이 정도의 매집 형태면은 여기까지 올릴 거야. 1대1 정도를 보면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확신 안 섭니다. 왜냐면 매집 형태가 조금 엉망이어서 이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제 테마라는 게 있죠. 테마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높은 자리에 TP를 이미 설정을 해 뒀어요. 그래서 1대1 비율로 만약에 세력이 올린다면 이 정도 가게 될 것이다. 같다는 거죠. 1대1.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최종 맥스 TP는 조금 달라요. 맥스 TP는 조금 더 높은데, 맥스 TP를 우리가 요거를 만약에 저점에서부터 고점, 요것도 저점에서부터 고점 요렇게 이어놓고, 여기도 이제 저점부터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면 요런 식으로 만약에 추산을 하게 되면은, 다시 당겨 볼게요. 이런 식으로 추산을 하게 되면은 1대1 비율이 확 올라갑니다, 위로. 그게 이제 2.24달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과 1대1 비율로 이렇게 올린다면, 얘네가 이거를 똑같이 올린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맥스 TP 이론도 물론 여기 데이터 상으로는 못 갈 확률이 더 높아요. 확실히 그거는 데이터 상으로는. 그런데 불장이라는 건 사실 데이터도 무시하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보다는 이제 테마랑 잘 겹쳐지면, 그리고 아까 매집 기간도 길고 질이 좋으면 또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렸죠. 여기서 얘네들이 요 정도 물량으로는 원래는 이 정도밖에 못 올려야 정상인 건데, 불장 대비해서 혹시나 개미들이 조금 많이 달라붙으면 조금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걸 바로 제가 이제 테마랑 잘 엮이면이라고 이제 의역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개미들이 밑에서 올라갈 때 잘 붙어주면 조금 더 올려서 여기서 팔아먹을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요소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희망회로를 돌려보면 맥스 TP는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좀 안정적인 보수적인 이제 입장은 여기서 좀 덜어내는 게 맞아요. 덜어내는 게 맞아서 각 25%씩이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25%가 아니라 33%죠. 25% 맞네요. 0.37, 0.72를 안 써놨구나. 0.72에서도 한번 털 거고요. 0.72, 그리고 2.24, 그리고 9월. 시기적으로 여기가 지금 9월이에요. 여기가 9월이기 때문에 플러스 4년에서 9월이고,
우리 구독해놓고 보시면은 이 시기는 이제 변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앞뒤로 한두 달 뭐 당겨질 수도 미뤄질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제가 그때 가서 영상 올려드릴 때는 얼마나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예측을 할 거예요. 이제 도미넌스랑 김프나 이런 걸 가지고 시장의 매수 심리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 정도에 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브리핑을 드릴 거니까 구독해놓고 보시면은 더 편하시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이제 기준치는 25년 9월로 일단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번 털고 여기서 털고 여기서 털고 혹시나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더 털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만약에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다가 요렇게 갖고 이대로 꼬꾸라지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털고 우린 여기서 두 번 털었잖아요. 지금 두 번 털었는데 마지막엔 여기선 다 엑싯이에요. 무조건. 이 올라가도 여기서도 무조건 엑싯. 다 판다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도 여기서도 엑싯.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에는 이 그림이 이대로 여기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5년 9월을 우리는 최종 데드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도 계획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분석하는 분석은 어디까지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고요. 데이터와 이제 수치, 가격과 거래량, 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분석을 한 건데, 여기에 플러스 이제 여러분들이 혹은 자신만의 이제 인사이트가 있겠죠. 인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플러스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의 어떤 뭐 전망이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코인의 이제 쓰임새, 수요가 또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죠. 미래 가치.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인사이트랑 그리고 저의 이런 분석 능력을 합쳐가지고 본인만의 매매 기준을 만들어서 좀 성공적인 매매를 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똑똑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와 그러니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분석과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